예,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삼양 패키징의 노사협력 관련된 담당을 맡고 있는 장정환이라고 합니다. 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직접 요청드리긴 좀 쑥스러웠는데,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먼저 올해 되게 좋은 소식이 노사문화 우수기업을 고용노동부에 선정하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을 받게 되었고, 이런 히스토리 내지 성과를 달성하기까지 우리 재단, 노사발전재단에서 해주시는 본 컨설팅이 많은 도움이 되었기에, 그거에 대해서 좀 보답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발표 자리에 서게 되었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이 노사 관계를 담당하기까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분배나 봉상 중심에서 많이 머물러 있던 이 노사 관계가 이 조합원의 역량, 조직의 역량, 그 투입 영역으로까지 좀 관심을 확대하게 되는 그런 용기를 내주는 저희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님들께서 계시지 않았으면 상당히 힘들지 않았나라는 컨설팅이라는 느낌이 들고, 또한 제가 연초에 저희 컨설턴트 워크샵 요 사업 프로그램 관련된 발표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재단과 컨설턴트 분께서 매개체로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매개체로서의 역할이 어떻게 삼양의 노사관계를 만들어서 성과를 달성했는지 그런 내용으로 중심으로 오늘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삼양 패키징이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크게 비즈니스는 페트 그리고 아세틱 음료, 그 페트를 상온으로 충전하는, 기존에는 핫필링 뜨겁게 충전하는 방면 상온으로 충전하는 그런 음료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그 페트에서 나와 있는 부산물에 대해서 재활용을 하는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이 가운데 아세틱 음료가 이제 저희의 이제 핵심 사업인데, 그 부분은 국내 그 시장에서 마켓 셰어가 80%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국내 선두지에 있는 기업입니다. 진행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 페트만을 만드는 바틀 사업부라고 있는데, 그 해당 바틀 사업부의 그 인원분들이, 저희 직원분들이 2025년까지 40%가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그 2030년 또 5년 후에는 60%, 즉 10년 이내 60% 과반 이상이 인원 이탈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 내부 경영진의 그 메시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있으셨고, 그런 상황에서 또 저희 재단 컨설턴트 분께서 들어오시고 이에 대해서 진단을 하면서 이런 인력 공백 대응에 대한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이 컨설팅을 시작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노사관계 구조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좀 복잡합니다. 노동조합이 현재는 3개의 노동조합이 있고, 과거에는 저희 2020년까지는 총 4개의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개 노동조합이 있고, 대전 1공장이라는 사이트에 3개의 노동조합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공장과 대전 1공장 전체 사업장을 아우르는 총 저희 이제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런 노동조합이 3개가 있고, 각 공장 사이트가 앞에서 보시겠지만 대전 1, 대전 지역에 2개, 충북 지역에 2개 이렇게 위치해서 상당히 그 사이트 및 노동조합 관계도 좀 복잡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터혁신에서 끌어온 가장 성과, 저희 담당이신 이상호 책임 컨설턴트께서 많이 조합 및 저희 사측 담당자에 대해서도 많이 이런 부분을 인식을 해주셨어요. 이 전통적으로 생산과 분배, 생산성이라든지 뭐 근로 시간, 임금 보상 이런 쪽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이 노사 문화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제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고 하는데, 뭐 사회공헌 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이 삼양 패키징을 좀 많이 진보하고 있다, 그런 측면을 좀 자신감을 주셨었고, 그래서 본 컨설팅에 집중하게 된 건 이 투입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조합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회사 및 조합원들의 개인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이게 이제 디자인 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사이트가 많고, 노조가 좀 많기 때문에, 많이 좀 복잡하고, 그만큼, 저희 재단 컨설턴트께서 그냥 많이 그냥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좀 활약을 해주셨는데, 보시면, 저희 바테 사업부와 이제 아세틱 사업부 이렇게 나뉘고, 그리고 이제 중심은 이 T트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생산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노동조합이 현재는 생산직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T트랙을 중심으로 해서 노사 파트너십까지 이뤄내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서브 디자인 팀이라고 해서 2020년도나 21년도는 보전이나 환경 안전 이런 부분까지 저희 의제로 들어왔기 때문에 좀 디자인 팀이 많이 확장이 돼서 이런 엄청난 많은 대상자들의 인터뷰와 서면 뭐 조합 인터뷰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계속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강화와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최초에 설계해서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 대상자들 인터뷰하다 보면 점점 더 뭐 이런 것도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 이 내용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점점 영역이 확장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뤄주시고 연도별로 추가 의제를 또 뽑아와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하면서 결국 올해는 이 집중 육성 컨설팅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과정을 기본 그림으로 먼저 담아와 봤습니다. 좀 전에 그 보여드린 표에서 이렇게 집중 육성까지 오면서 컨셉이 많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생산적인 부분에서는 생산과 분배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노동조합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이는 걸 보면서 우리 노동조합도 이 조합원들의 안전이라든지 그 생활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조합원들한테 의견을 듣다 보니까 조반장 선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정을 같이 노와 사가 협의해가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또한 저희 그 승격 제도가 있는데 그 승격 제도와 관련된 개편이라든지 뒤에 자세한 내용은 나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개선을 기존 구조에 있어서도 개선을 해왔고 또한 우리 사명 패키징의 그 핵심인 투입 영역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 조합원 역량과 관련해서 아카데미라든지 사내 강사 제도를 보완하고 그리고 이제 자율적인 학습 체계를 이제 구축해 나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3년간 해오면서 참 많은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맨 밑에 있는 평생 학습 체계와 관련해서 3년 연속 진행해 오면서 이제 잠시 후 말씀드린 노사공동학습운영위원회의 발족을 앞두고 있는 상황까지 와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2021년도에는 기존에 해왔던 기타 노사 파트너십 및 장시간 근로 개선 외에 장년 친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평가제도, 평가 그리고 안전 영역에 대해서 추가 확장함으로써 해당 영역에 대해서 성과를 이뤄왔고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집중육성 컨설팅 전개 구조는 저희가 이제 최초에 올해는 설문지를 2번 나갔습니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그래서 초반에는 객관식을 이제 중심으로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약 60%가 참여를 해서 올해 의제가 안전, 뭐 평가 이런 게 갖고 왔는데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어떤 게 우리 직원들이 두고 있는지를 먼저 취합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그 교섭 자리에서 석상에서 같이 노아사가 공유를 받고 이런 내용은 이렇게 해석된다. 근데 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2차 설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를 노아사가 같이 합의를 노출해서 2차 설문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설문에서는 아주 까다롭게 그냥 빈 종이를 주고 그냥 질문만 주고 이 주관식으로 적게 했거든요. 주관식으로 적어줄 정도의 노력과 내용이라면 이 진정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통해서 약 100명 정도가 저기 참여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와서 그걸 바탕으로 이후 노와 사회 간부들께 많이 보고를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먼저 그 학습 조직화 관련해서는 일단 그동안에 2019년도나 2020년도는 이 페이퍼에 대해서 계속 수정해 왔고요. 내부적에 있는 문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문서류에 대해서 먼저 수정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내부적인 성과로 이 컨설팅을 진행함과 동시에 내부적인 그 교육훈련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설비에서 나의 손을 작업자들의 손을 보아가면서
아,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구나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2년 차에서는 그에 대해서 또 의견을 받아서 밑에 이렇게 자막을 넣어주고 나레이션을 매핑을 해주는 작업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계속 해오면서 사내 강서도 만들어내고 이 도입기까지는 계속 왔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이후에는 저희가 만든 노사공동학습운영위원회에서 정착기라고 되어 있는데 승진 배치 시 활용한다라든지 아니면 이후 또 고도화기에서는 금전적 보상을 연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점차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그림을 현재 그려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 3년의 가장 이제 종합 결과물이라고 보여질 것 같은데 노사공동학습운영위원회의 시행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대외적인 그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노사공동학습운영위원회는 저희 그 삼양 패키지 중에 교육훈련 체계와 관련된 의사 결정을 하는 기관입니다. 협의하고 사내 강사를 어떻게 조정할지, 교육훈련 체계는 어떻게 할지, 교육 자료는 어떤 걸 버리고 어떤 걸 새로 만들지 그런 거에 대한 종합적으로 만드는 자리이고 그런 만큼 각각 운영위원장은 생산임원이라든지 노동조합에서는 또 위원장께서 지명하는 차석급의 그런 분들이 운영위원장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PM팀이 별도로 이제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운영위원으로 상당히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는데 노사 동수로 기본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간부들이 맡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현재 국가품질명장이 2분이 있습니다. 사업부별로 1명씩 있어서 그 2분 중에 1명씩 들어가서 총 9명의 위원이 들어가서 과반수 의결로 이 교육제도에 대해서 만드는 걸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명장 및 운영위원장에 대해서는 특수성 및 또 필요도를 생각해서 2년 임기제를 도입해가지고 향후 또 새롭게 리프레시할 수 있는 그런 보완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예, 그리고 티트리 평가 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여러 이제 설문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나왔지만 기존에는 저희가 10년, 12년 이런 방식으로 이제 호봉제이긴 하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자동 연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10년 되기 전에 일찍 승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7년의 기간을 두면 그때 그 제도에 응시를 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하면서 내가 좀 더 잘하는 직원은 빨리 좀 크고 싶은 그런 이제 욕구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설문 결과에서도 나왔었고 여러 인터뷰 결과에서도 나왔었는데 네, 그래서 그런 니즈를 저희가 반영해서 7년 차에 처음으로 승진에 응시를 할 수 있는 걸 과감히 조금 더 변경해서 5년 차에 7년 차에 응시할 수 있는 그 직원을 사전에 선별해서 미리 뽑아놔서 예전엔 7년 차에 모두가 승진 대상이었다고 한다면 5년, 6년, 2년 동안의 평가를 받아서 내가 7년짜리 응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미리 부여받는 조금 더 미리 사전에 도입해가지고 그런 효과를 통해서 조금 더 그 대상자에 대한 자부심 이런 거 높이는 그런 효과를 도입하는 걸로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거의 노동조합과도 이제 어느 정도 조율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보시면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하단 오른쪽에 보시면 T3는 공정 개선 프로젝트를 1년 동안 수행해서 레포트를 이제 회사에 제출하면 그걸 평가를 이제 반영하겠다 이런 아이디가 있었는데 이런 거 오히려 조합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주실 정도로 노동조합의 의견에 의거해서 반영된 좋은 프로그램 및 제도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TT의 평가 체계 구축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기존에는 현장은 이제 조장 반장이 이제 현장 간부인데요. 예, 기존 같은 경우는 거의 조장 내지 반장이 되면 그냥 정년 퇴직할 때까지 거의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내부적인 이제 조합 설문 운영지에서도 좀 세대 교체라든지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한계라든지 체력적인 한계라든지 매너리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대 교체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3년 중인제 형태로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맥스 6년까지 하고 정말 특수한 경우 너무 역량이 특수하시고 대체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승인을 받아서 6년 초과를 할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불가한 내용이고 기본은 6년 중임제로 하게 되고요. 그 내용을 통해서 그럼 기존에 반장, 조장하셨던 분은 어떻게 되느냐? 사내 강사 인력풀로 전환해가지고
관장하셨으니까 지식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후배들을 양성하는 그런 사내 강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인사 제도를 만드는 걸로 기본 디자인을 세웠습니다. 예, 안전일터 조정 관련해서는 기존에도 쭉 해왔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해오면서 이 직원들과 의견을 종합해가면서 맨 오른쪽 향후에 환경안전보건의 시스템의 개선 방향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 그냥 발견하고 이제 나는 그만이다. 안전팀이 알아서 해준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는 문제 발견된 지점에서 시작해가지고 바로 즉시 문제 해결력으로 좀 전환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많이 느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관리감독자 교육이 이제는 노동조합 상무집행위원회의 안전부장까지 이제 점점 이제 확대되고 현장 조장이라든지 이런 대상자까지 많이 확대하면서 좀 관리감독자 교육에 대한 확장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많이 자랑할 수 있는 게 저희 단체 협약서에 노사합동 안전점검 조항을 올해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좀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그냥 단순히 뭐 회사의 트집을 잡기 위해서 발견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진짜 처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합원들의 그 안전과 건강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도 회사에 협조하면서 같이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 조항을 넣었고 이 부분이 상당히 최종 저희 단체 협약을 올해 체결하면서 좀 의미 있는 조항이 되었습니다. 맨 밑에 이제 위험한 버튼 꺼서 뭐 이렇게 불량이 났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그 책임을 물지 않겠다 그런 거에 대해 명시적 선언을 함으로써 내 안전이 생산성보다 더 우선이구나 이런 좀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예, 작년치와 관련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퇴직 후 이제 많이 고민들 하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이제 회사에서 60세를 마감하고 이제 돌아가시는 선배님들께서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올해 이 의제를 같이 이제 도입하게 되었고, 그래서 퇴직 이후에 회사에서도 계속 같이 가실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기준의 전문성을 살려서 같이 가실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정년과 관련해서는 여러 보상 제도를 강화했고 현재 만 60세의 기준 임금 피크율이 80%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임단협에서 이 90%로 높여가지고 혹시나 이직을 하시게 되거나 다른 보상 기준에 있어서의 나가시는 선배님들의 보상 기준 금액을 좀 높여서 그분들이 좀 더 유리하게 이직이나 이런 걸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또 성과도 올해 임단협에서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좀 마무리인데 좀 자랑을 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삼양 패키징과 노사발전재단이 이렇게 노력해서 뭐가 나아졌냐에 대해서 이제 성과물을 좀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데요. 처음에 19년도에 똑같이 노사 공동목표 명확성이라든지 공식정보 신뢰성, 노사 화합 활동, 노사 간 참여 협력 중시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에 1차 조사를 했고 2021년도에 2차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색이 2021년이고 약간 흐린 색이 2019년인데 그 평균 저희가 점수를 매겼는데 19년 대비 21년도니 대부분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거를 임단협 교섭위원 있는데 자리에서 우리 담당 컨설턴트 위원께서 와서 같이 보고 박수 한번 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도 있었고요. 다만 이 노사 활동은 저희가 2020년도 2월에 이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 부분을 좀 향수를 느끼고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어떤 변화가 있었냐고 보시면 2020년도에 대전시와 관련해서 대전시와 연계해서 노사 공동협력 선언을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이게 이제 올해 저희가 노사문화 우수기업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 여러 노동조합이 이제 산재해서 근로조건이 달랐던 과거 저희가 2015년도에 흡사합병된 케이스인데 약 5년 만에 근로조건 통일을 했고 단체 협약서를 모든 노동조합이 다
단 하나로 관리하게 되는 그런 성과를 달성해서 이런 부분이 좀 의미 있는 영역이었고요. 이렇게 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지금 이제 뭐 상세한 거 다 설명드리지 못하겠지만 어찌되었든 올해는 이 컨설팅을 통해서 서로 노아사가 안전에 대한 좀 경각심을 많이 늘리는 데 중심을 뒀었고 그와 관련된 벤치마킹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확장하면서 최종적으로 단체 협약서에도 본조항을 명시하는 그런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네, 교육 프로그램도 이렇게 아카데미, 내부적으로 아카데미 역량 향상을 하려면 회사도 프로그램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가 품질 명장이 저희가 지금 3년 안에 2명이 배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명장님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직접 그 현장 매뉴얼과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교육에 담길 수 있도록 해서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카데미 내용은 주로 저희가 내부 포탈에서 이런 그 훈련 동영상이 쭉 있습니다. 현재 한 10개 정도가 이제 10개 이상이 등록되어 있는데 언제든지 클릭하면 쭉 나오고 밑에 나레이션 나오고 나레이션을 들을 수 있고 자막을 볼 수 있고 내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있고 이 부분은 지속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그러면 이게 내가 단순히 일하면서 보기에는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동영상 교재 시청을 같이 TPM 시간을 활용해서 보고 품질 교본에 대해서 또 같이 교육하는 그런 시간을 주기적으로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런 다양한 뭐 아직은 부족하겠지만 더 노력할 수 있는 이런 대외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오늘은 저희 고용노동부 사업기관에 와 있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021년 8월에 저희가 여러 가지 노동조합도 많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그걸 다 극복하고 근로조건 통합도 이루고 또 이런 교육훈련 체계도 계속 만들고 향후에는 노사가 그걸 또 같이 만들어가고 그런 모습을 종합적으로 좋게 평가받아서 노사부나 우수기업 인증도 받게 되었고 또 우리 참여혁신 박완순 기자님이 저희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서 노아사를 인터뷰하고 서두에 부재라고 말씀드린 노동자는 기업을 살리고 기업은 노동자를 살리고 그런 상생의 철학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많이 어필하게 되는 그런 되게 의미 있는 올해 2021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이 노동조합에서 유한 킴벌리라는 노동조합에서도 저희 노아사를 와서 벤치마킹하고 좀 배우고 가는 그런 시간도 저희가 항상 찾아만 뵀었는데 올해는 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성과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뭐 기타 내용은 뭐 이런저런 있었고 2021년 7월에는 우리 고용노동부 국장님께서 여기 사업장 직접 와주셔가지고 코로나나 이런 거 점검해 주시고 해서 또 그때 한번 인사드리고 또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계기도 있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라즈맵에서 온 서관수라고 합니다. 먼저 좋은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돼서 큰 영광이었었고요. 좀 많은 성과들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근본 발표는 기업 소개, 추진 배경, 추진 영역 및 진행 현황, 프로젝트 모델, 변화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플라즈맵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2015년도에 창업해서 지금 7년 차가 되는 스타트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플라즈마 멸균기하고 플라즈마 표면 처리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나와서 카이스트 출신들이 창업한 스타트업이고요. 현재 기업 소재지는 오산, 대구 그리고 신논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산 공장은 R&D하고 관리 인원들이 있고요. 대구 공장에서는 지금 생산을 하는 공장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대구 공장도 오픈한 지 제대로 돌아간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신논현으로 이사해가지고 거기 영업 직원들과 저희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지금 영업 환경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매출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개발해서 이제 막
제조로 넘어가는 단계라 매출 부분은 아직까지 미미하고 또 투자를 받아서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손익의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이 안 좋은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까지는 한 448억 정도의 투자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FDA를 받고 세계로 진출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인원들을 충원하는 관계에서 아무것도 없던 베이스의 인사관리들이 이번 기회에 많이 좀 정립돼 가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102명으로 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87명 정도에서 지금 102명이니까 한 17%에서 18% 인원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번 사업에서 풀어나가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추진 배경은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이 급속도로 확대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치를 잡고 공장을 설립하고 하는 사이트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지리적 변화가 있었고요. 대구, 오산, 그리고 논현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거를 아우르는 그런 프로세스가 좀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시장 진입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내수를 시작했다가 저희가 FDA를 받기 전에 해외 시장에서 먼저 진출했고요. FDA를 통해서 해외 시장을 더 확대하려는 기회를 잡았고요. 그거를 다시 내수로 확대하는 시장 진입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프리IP 투자 유치하였고 최근에 FDA 인증까지 끝난 상태에서 미국 지사도 설립해야 되고 내년에 상장까지 준비해야 되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속도에 맞춰서 저희가 조직을 컨설팅을 취재한 배경이 되었고요. 구성 인력들의 변화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니까 인력들의 변화들이 되게 잦았고요. 특히 기존의 스타트업 코어로 해서 같이 올라왔던 임원들하고 새로 들어온 임원들에 대한 차이들 그리고 생각의 차이들을 좁혀나가는 데 저희가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컨설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구성원들의 리텐션과 몰입을 좀 집중하게 하는 그리고 아무 체계가 없던 관리 체계를 좀 고도화하는 사업 그리고 그것들이 저희도 상장을 목적으로 이제 밖에 나가다 보니까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근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컨설팅 추진 영역과 진행 현황을 보면 저희 평가제도 구축, 임금 체계 개선, 교육 훈련 구축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본을 통해서 직원이 임원들 평가하는 제도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직원들의 역량보다 리더십의 역량들이 더 부각이 되고요. 그것들에 대한 그 생각들을 높이고 그것들을 구체화하는 작업들이 더 필요했던 것 같고요. 컨설턴트님 제안으로 임원들에 대한 평가를 밑에서부터 실행하고 임원들이 자가적으로 평가하면서 그 갭을 평가해보는 자리도 마련했고요. 또 직원들 역량 평가를 위한 툴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초 단계의 툴을 마련하는 거에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임금 체계 개선은 아무래도 이게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체계가 없이 그때그때 저희가 급급하게 지금 진행이 됐던 사항들을 집계 체계를 개편하고 그리고 사무직군의 초임이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라 그거를 현실화하는 작업들 그리고 생산직군에 대한 보상 테이블 설정에 대한 문제들도 일부 해결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방향성은 지금 잡고 내년에는 정착시키는 작업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훈련 체계는 이것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아무래도 신입사원과 처음에 접근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들이 우선 필요해서 온보딩 프로그램을 구체화했고요. 그거를 지금 외부 교육을 포함해서 3명을 파일럿 테스트하고요. 생산 쪽에서는 멘토링을 통해서 OJT 교육은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OJT 교육과 온보딩 교육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번에 세팅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좀 더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기틀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계 영역에서는 노사협의회가 신고는 돼 있는데 운영이 잘 안 됐어요. 이번에 다시 위원들을 뽑고
노사협의회를 11월 중에 개최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핵심 가치 도출을 위해서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례들은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제도 구축은 임원 리더십 평가를 진행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더십에 대한 영향들이, 왜냐면 스타트업에서 끌어나가기 앞부분에서 리더들의 역할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보니 리더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교육을 받고 본인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 것에 대한 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없어서요. 컨설턴트님이 제안해 주셔서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자. 그래서 리더십이 직원들이 리더들을 어떻게 평가하는 상향 평가를 해서 회수율 한 70% 보였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 리더십이 어떤지 그 문구만 바꿔서 본인 리더십을 평가했고, 그거에 대한 갭을 산정해서 저희가 비전이라든지 신뢰성 제고, 전문성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콘텐츠를 도출해냈고요. 요거를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금 체계도 많이 흩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중간에 주임이라는 직급이 전반적으로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그거를 요번에 좀 축소화해가지고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사무직은 나눴고요. 페이밴드를 봐도 그때그때 사람들을 역량 따라 뽑기 때문에 페이밴드가 되게 들쭉날쭉 돼 있고 간격들이 되게 혼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번에 미니값, 맥스값을 조정해서 임금 수준을 책정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야 될 임금 수준이 기본 베이스가 너무 낮아 있는 상태를 발견하고 그걸 갖고 조정해서 지금 재무팀하고 대표님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2022년도에는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생산 공장이 대구에 있다 보니까 대구 쪽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이, 현지에서는 이제 생산직에 대한 직급들이 저희 사무직하고 똑같이 돼 있는데 직급을 좀 분리하고요. 그거에 대한 호칭, 그리고 그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남으로써 본인들이 인정받고 하는 수준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요번 통해서 했고요. 이런 것들은 국가호봉제나 직능 자격 제도를 도입해서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실제로는 뭐 좀 퇴행하는 것 같지만 실 대구 지역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이런 상대적인 비교들이 훨씬 더 그분들한테는 되게 필요한 조건으로 설문을 통해서 나왔고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생산직에서 임금 체계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 프로그램은 이제 막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온보딩 프로그램 마련했고요. 웰컴 키트 지금 준비해가지고 세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직에서는 아무래도 멘토 제도를 운영해서 각각 멘토링을 하고 있지만 그게 전반적으로 확대되진 않았고요. 근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무직도 같이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단기적으로 실행하거나 실행 못했던 프로그램들을 3개월 차로 확대해가지고 저희가 진행하고 프로그램을 짰고요. 이것들은 지금 그 영업직의 세 분을 통해서 지금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확대해서 내년에는 보다 그 체계적인 온보딩 프로그램으로 시작할 거고요. 요거를 기반으로 이제 이번에 전 직원 설문조사에서도 직무나 교육에 대한 니즈들이 많아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나가는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사 파트너십 부분과 고용 문제 개선 부분은 아무래도 노사협의회를 먼저 활성화하는 게 법적으로도 그렇고 저희도 맞는 것 같아서 노사협의회를 선거를 진행해서 뽑았고요. 아직 회의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노사협력제사나 도움을 주셔가지고 각종 규정이나 그런 법규에 맞는 규정을 업데이트해서 11월 중에는 할 예정이고요. 핵심 가치 도출에 대한 초안을 설문을 통해서 봤다 보니까 그 올바름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서 올바름을 시작으로 공감대 확대, 전문성 강화, 신뢰성 제고를 바탕으로 하는 프레임을 잡았고요.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하나하나 처음부터 시작하는 단계라 이런 거 문구 하나씩 잡아주고 시작하는 단계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2021년에는 프로젝트 모델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고요. 먼저 투명한 조직 관리 및 운영, 그리고 일관성 있는 인사체계 구축,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인 보상, 조직 역량 강화, 조직 문화 관리, 경영진의 의지를 모아서 프로젝트 모델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고요. 이런 것들을 이번 계기로 더 구체화하고 내년에는 이거를 더 실현해서 조직 안정화가 인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진행될 거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020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평가제도 없었고요. 직급 간의 간소화 이슈 있었고요. 임금 정책의 기준도 없었습니다. 2021년도 그래도 틀을 마련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사항들이 다 지금 적용돼서 2022년도에는 그런 것들을 훨씬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이런 제도들이 없어지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임원진 평가는 의외로 좋은 리더십에 대한 임원들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도 높아졌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경영자가 이게 필요하다는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임원진 평가는 내년에도 실시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개선해야 될 점들을 늘려나갈 거고요. 직원평가제도 신설해서 2022년에는 2차례 정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급제계 개편은 바로 내년에 바로 적용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하는 연봉수준 개편과 나머지 호봉체계 개편들은 올해 말에서 내년부터는 적용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훈련 체계 많이 부족한데요. 이 틀을 마련했다는 부분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리더십이 좀 아까 계속 말씀드린 리더십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집체교육 할 예정이고요. 임원들의 역량이 단순히 직무를 하는 것보다 직원 관리와 조직 관리를 하는데 더 중요한 포지션이라는 거를 좀 더 인식하고 그거를 갖출 수 있는 전문 코칭으로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JT는 당연히 신입사원 대상, 신규 대상, 신입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확대 예정이고요. 노사협의회가 저희가 진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노사협의회도 좀 긍정적인 노사협의회,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의 얘기를 듣고 그거를 도출할 수 있는 노사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고용문화 개선에서는 핵심 가치, 저희가 앞단의 비전이나 핵심 가치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올해 잡은 틀을 안에서 더 고체화하고 내재화하는 작업들을 진행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컨설팅 경과고요. 리더십 저희 간부들 12분인가 4분이 있었는데요. 우리 컨설턴트님이 주말하고 휴일도 상관없이 막 해주셨어요. 1:1 코칭도 해주셨고요. 그거에 리더십 평가도 해주시고 그 리더십이 어떤 게 중요한지 말씀해 주셔가지고 리더들이 이런 내용을 듣고 본인들의 부족한 점, 회사의 부족한 점, 그런 사항들을 지금 도출해 놓은 상태고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1차 워크숍을 올해 안에는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리더만 한 게 아니라 상향 평가를 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목소리가 지금 집계돼 있고요. 그거는 이제 컨설턴트님이 무기명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과 리더들이 생각하는 갭과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을 가지고 더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 성찰 시간을 많이 가졌다고 했죠. 저희가 그래도 나온 얘기들을 가지고 좀 공약처럼 하나 작성해 봤고요. 이 내용은 아까 말하는 워크숍이나 지금 하반기에 마지막에 계획되어 있는 워크숍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하고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설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스타트업은 여러 가지 변화와 앞단의 사업 단계가 변한다든지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습니다. 특히 HR에 대한 인력들이 거의 채용에 가까운 인력들만 하고 구체화된 인력들을 많이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R&D 베이스의 제조 강정을 가다 보니까 다른 스타트업처럼 인력에 대한 프로세스를 많이 못 들렸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됐고요. 이것들이 저희가 바빠서 못했다는 핑계
처럼 직원들이 너무 많은 호응을 해주셨어요. 저기 보면 컨설턴트한테 온 메일인데 그분이 컨설턴트 직접 메일 보내서 감사 메일 보냈다고 하면서 컨설턴트님 전달해 주셨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감사의 표시, 그리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게 기대가 그냥 기대로 끝나지 않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저는 총괄 관리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세세한 들 못해서 HR 부분에 팀장급을 하나 더 추가를 인력 채용을 했고요. 현재는 인사총무까지 해서 4명, 저까지 해서 4명이 이제 구성되게 됩니다. 그동안은 2분, 1분, 총무도 있다 했고요. 인사팀 주인님 하나하고 저하고만 하다 보니까 많은 게 부족했는데 이제 좀 체계를 잡아가는 기틀을 마련한 데 큰 의미를 가지고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컨설턴트님 저희 직원처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정성을 많이 쏟아주셔서 저희는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을 잘 달래가면서 계속 독려해가면서 해주셔가지고 저희한테는 인사 책임자 뭐 이렇게 한번 채용한 것처럼 많이 해주셔서 큰 도움을 받고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까지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영진약품 인사실장 김병규입니다. 저는 HR 쪽만 쭉 일해왔고요. HR 쪽에 한 20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해왔고, 영진약품에서 온 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일단 사례 발표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일터적인 컨설팅을 지금 2년째 좀 받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집중 지원 컨설팅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나 노동부하고 노사발전재단 그리고 HAP 컨설팅에 도움을 받아서 이번에 아주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그 사례 발표 들어가겠습니다. 예, 일단 영진약품은 혹시 많이 들어보실 수도 있고 처음 들어보신 분인데 이제 일단 연배가 되신 분들은 영진약품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거 영진약품이 이제 오노 회사 체제에서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좀 IMF 이후에 KTNG가 이제 인수한 이후로 회사가 조금 포지션이 좀 바뀌어서 지금은 KTNG 계열사로 지금 현재 있고요. KTNG는 다 아시다시피 담배인상공사의 전신으로 지금 현재는 KTNG 계열사로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의약품 제조 판매에서 저희는 2가지가 있거든요. 제네릭 판매가 있고 원료 의약 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인원은 한 640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또 노동조합이 좀 있는데 과거에 노동조합이 이제 민주노총 소속에서 상당히 강성 노조였는데 최근에 기업별 노조로 최근에 이제 회사와 같이 잘 이렇게 코업을 하고 있는 현재 단계고 있고요. 대신에 좀 단점이 의약품이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이렇게 플러시에이션이 너무 심해서 일단 수익률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조금 약간 안 좋은 어떤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또 일터역선 컨설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회사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는 사업장이 다 분리되어 있고 공장도 원료 의약품 공장이 따로 있고 GMP 공장에 대해서 새로 제조하는 공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장도 서울하고 각 사업장이 많이 분리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이제 연구소도 분리되어 있고 각 모든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직군별로도 많이 상이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과반수 노조가 있긴 하지만 노조가 대표하고 있는 영업부의 인원이 좀 많았고 생산 쪽도 나름대로 자기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노동조합의 어떤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또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TNG 저희가 계열사이기 때문에 회사 인사 제도도 상당히 KTNG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고려가 됐었고요. 일단 컨설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2가지가 있는데 외부 환경 요인은 아시다시피 모든 어떤 회사들이 겪고 있는 거고요. 내부 환경 요인은 첫 번째, 기업 매출이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특히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호봉제와 퇴직금 누진제를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 회사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조합이 있다 보니까 성과 능력에 대한 어떤 보상 부제로 저희가 우수인재를 좀 많이 영입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많이 아시다시피 이제 통상임금 관련돼서 뭐 나중에 이제 임금체계 개편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통상임금 범위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 간의 갈등이 현재는 계속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 생존을 위해서 혁신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 컨설팅을 꼭 해야 될 이유가 되었습니다. 컨설팅 진행 개요를 보시게 되면은 제도 개편 필요에 대해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했었고 그다음에 집중 육성 컨설팅을 신청할 때 저희가 그 한 5가지 분야가 있는데 앞에 그 회사들도 다 비슷한 부분이지만 노사 파트너십 구축하고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요. 그다음 평가제도, 고용문화, 일터 안전 쪽에서도 같이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컨설팅 수행에 있어서는 노사 파트너십의 기반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데 그 이행 중심 프로젝트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컨설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차이가 노측과 사측의 차이거든요. 항상 보는 관점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조율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 특히 사측에서는 어떤 이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재원 마무리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많았었고 그 조합의 입장에서는 항상 영업 또는 생산, 기타 그 타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 조정에 대한 해결 관제가 가장 큰 관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사 파트너십 추진 개요를 보시게 되면 저희 현황 및 문제점으로 봤을 때 노사 공감대가 좀 부족했고 로드맵이 부족하고 내부 역량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중장기 노세 비전을 설정을 공유하고 파트너십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전략 체계를 구축해서 지속적인 혁신 추진을 위한 노사 공동기를 구성하는 것을 개편 방향 및 추진 과제로 잡았습니다. 노사 전략 체계 추진 수립을 보시게 되면 공동 비전을 설정하고 전략 목표를 수립하고 전략 과제를 설정하고 각각 세부 과제를 연도별로 이렇게 준비해서 추진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노사 공동기구 구성 및 운영으로 보시게 되면 뭐 다 모든 회사들이 비슷하지만 노측과 사측의 공동 그 타스크포스 팀이 운영됐고 목적은 노사 상호 간의 신뢰 구축, 이해 증진, 공동의 의사결정과 과제 이행이었고 역할로 봤을 때는 주로 이제 컨설팅 실무 회의를 진행 및 참석했고 제도 설계를 도축하고 내부 구성원과 의사소통 일을 맡았었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공장, 영업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임금 체제 부분들이 상당히 상이했고 저희가 이제 임금 체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 설명이 되겠지만은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사실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속해서 조합하고 계속 설득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조합이 물러서거나 이러기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을 우리 컨설턴트님하고 같이 잘 협의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게 되면은 아까 그 앞에 있는 회사에서 사례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임금 구조는 호봉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호봉제는 개인 성과가 능력보다는 직무 가치나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동기부여에 약간 어려운 점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기 상여금을 650%가 있지만 이 부분이 통상금에 포함되지 않게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저희는 임금 체계 분석을 통해서 개편 방향을 도출하고 복잡한 수당 체계를 단순화해서 보상 요인을 명확히 하고 성과 능력, 직무 가치 반영할 수 있는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은 직급 및 직급별 크게 3가지 임금 체계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금 관리상 복잡성이 있었고 직무 특성상 상이한 생산 영업 관리 구분 없이 연구원 중심의 호봉제 정역에 따라서 성과 능력 직무 가치가 반영이 좀 부족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특히 이제 호봉제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호봉에 대한 한계점이 있었었는데 이 부분을 어떤 비상식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운영하다 못하는 점에서 호봉에 대해서 자꾸 이제 늘리고 또한 그 하이 호봉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됐기 때문에 하이 호봉에 대해서는 호봉 부분들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어떤 다른 제2의 수당 정도가 필요했다는 어떤 그런 어떤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걸 꼭 해결해야 되느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원화된 임금 체계와 더불어 20개 이상의 복잡한 임금 구성을 임금 관리 비효율성이 가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여금 부분들을 통상 임금 부분들을 어떻게 전환할까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임금의 90% 이상이 또 근속에 따라서 임금이 상승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안점으로 해서 저희가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이런 변화 추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직원들의 어떤 그 생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EOS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직원들은 현 임금 체계에 대한 직무 가치, 개인 능력, 개인 성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다고 평가해서 합리적인 보상 요인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어떤 직원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임금 체계 문제점과 개편 방향을 그 상이한 부분과 여러 개의 수당 부분들, 정기 상여금 부분들, 통상임금 이슈들, 최저임금, 연공주식 임금 체계, 다단계 직급 체계 등을 전체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개편 방향을 잡았고, 그래서 동일적인 임금 체계를 구축하고 임금 구성을 단순화시켜서 고정급의 확대 부분들, 성과 능력의 중심 보상 체계, 직무관찰 반의 보상 체계, 직급 체계 단순화로 개편 방향을 잡아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임금 모델을 보시게 되면 임금 구조를 효율화하고 개인 성과 및 직무 역할의 보상을 개편하기 위해서 기본급, 직무급, 성과급 구조를 통일해서 기본급을 직무 특성에 반영해서 호봉제 및 연봉제로 이원화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수당 부분도 일단은 여러 가지 수당이 너무 많은 수당이 있었기 때문에 수당 부분에 대한 어떤 조정이 필요했고, 예외적인 것은 어차피 유지하되 성격이 통합 불가능한 수당들은 기타 수당으로 통합하도록 자연 소멸을 유도하였습니다. 구성 항목도 보시게 되면 기본 연봉, 성과 연봉, 직무급, 기타 면허 수당, 수당 이렇게 통합이 되고 있고, 기본 호봉제들은 기본급, 상여 직무급, 기타 수당으로 이렇게 통합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무직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직에 대한 어떤 다른 어떤 직급 체계지만 이 부분들을 통일하기 위해서 사무직 등은 개인의 능력, 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 연봉제의 기본급 모델을 적용하고, 개인의 평가에 따라서 기본 연봉과 성과 연봉의 인상폭을 달라지는 구조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본 연봉 운영을 위해서 직급별 페이밴드를 구성하였고, 페이밴드를 기반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 연봉은 누적 인상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페이밴드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사전에 각각 내부적으로 전문적인 어떤 관리자나 임원들을 모시고 페이밴드 구조를 한번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봤고요. 그 부분들을 여기에 적용해서 반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산직 호봉제의 경우는 생산직 같은 경우는 관리직과 다르게 성과 측정이 좀 용이하지도 않고, 또 근속에 따른 숙련 상승이 인정된다는 점이 기존의 호봉제를 또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기존 성과급 중 일부 및 고정수당을 기본급으로 통합해서 통합되지 않는 상여금은 유지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 방식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생산직 같은 경우는 호봉이 되는데, 호봉도 그 전에는 이제 왼쪽에 있는 거 보시게 되면은 30에서 39호봉까지 있고, 호차 간에 각각에 너무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결국은 단일 호봉제로 이제 통합하려고 좀 시도를 했지만, 단일 호봉하고 직급별 호봉제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합하고 상당히 좀 갈등이 있었었고, 일단 노동조합에서도 너무 급속하게 변화하는 것보다는 직급별 호봉제로 조금 더 이제 단계적으로 일단 직급별 호봉제로 가고, 그다음에 직급별 호봉제에서 단일 호봉제로 향후에는 변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호봉제를 결정하였습니다. 직무급을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기존 전에는 상여금의 재원으로, 바로 회사가 가장 어려운 점이 현재 임금 체계에서 우리가 늘 얘기하자면 플러스섬이냐 제로섬이냐 이런 부분이 항상 어떤 경영진과의 어떤 갈등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제로섬 개념보다는 플러스섬 개념으로 일단은 디자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당초 기존 전환되는 상여금 재원을 투입해서 직무급을 이제 구성하려고 했는데, 노사 협의 과정에서 임금 체계 변경 시점과 직무 항목은 신설화돼 향후 비중을 점차적으로 늘려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직무급을 운영에 위해서는 직무평가를 실시하였으면서 총 11개 등급으로 직무 등급을 도출하였고, 최초 직무수당 방식으로 직무급 적용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체계 마련, 직무 등급 확정 및 직무급 비중의 확대가 과제로 현재는 남아 있습니다. 일단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 요약을 드리면은 생산직과 관리직, 영업직, 연구직, 개발직 임금체계 개편의 두 가지 트랙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생산직 같은 경우는 임금 고속 간부를 간소화하는 일환,
상여금도 전환 모델을 4만으로, 그다음에 연차휴가 사용 촉진, 근로시간 단축 부분들도 같이 유연근로와의 확대로 이 부분들도 포함돼서 운영을 했고요. 관리직이나 영업직, 연구직, 개발직 같은 건 임금 구속 간소화, 기본 호원 제도 연봉 제고로 임금 전환을 변경하였고, 연봉의 전환의 범위도 그 관리, 연구, 개발 전체의 생산 부자급하고 관리자급으로 이제 포함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생산직과 마찬가지로 연차수가 사용 촉진 및 근로시간 단축은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제도입니다. 이 평가제도는 어느 회사를 가든지 평가제도에는 정답이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제도에는 항상 공정과 객관성에 대한 어떤 담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어느 회사를 가도 이 부분의 정답을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단 그 인사에서 해야 될 일은 그 평가제도의 핵심 내용인 평가 결과와 임금의 연계 부분하고 평가 운영 체제 개선, 평가제도를 전산하는 것. 특히 평가제도의 어떤 전산화는 상당히 중요한 팩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저희가 그 페이퍼로 계속 운영을 했었는데, 평가제도를 전산화하면서 조금 더 객관성과 그 임의로 수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산화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평가 결과와 임금이 어떻게 연계되느냐, 이 부분은 여기 도표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상당히 심플합니다. 5단계 등급으로 결과를 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매년 연봉이 어떻게 매년 임금 인상 부분들이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매트리스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적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단 평가가 S냐, A냐, B냐, C냐, D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결과가 반영되기 때문에 직원들로 하여금 평가 결과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저희가 강조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성과 연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상여금에서 그 성과 연봉으로 일부 변동을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 임금의 어떤 저하 효과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해 또는 둘째 년도에는 성과가 부족하더라도 임금을 일단 보장해 주는 거로, 단 플러스성 개념으로 S나 A 그 회사의 좋은 성과를 받은 분들에 대한 추가적으로 더욱더 많은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줬습니다. 다음은 고용문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문화 연구는 주로 추진 내용이 휴가제도 활성화와 경직적인 조직문화 개편으로 워라밸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하였고, 특히 휴가 활성화, 유연근무 제도로 임금체제 개편이 반드시 병행돼야 사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 같은 부분들은 최초에는 이 부분은 이제 시스템에 돼 있어서 바로 본인들이 이제 휴가를 신청하면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미리 올해 같은 경우는 관리직의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계획된 부분들을 연말 전에 다 본인들이 휴가를 갖다가 인풋해서 모든 휴가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진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유연근무, 재택근무인데 유연근무 같은 경우는 모든 회사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부분들이 적용하고 있고, 저희 회사도 유연근무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재택근무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했었고, 단 공장이나 연구소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 활성화가 좀 어려운 부분들 같은 경우는 회사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그 내부 지침을 통해서 재택근무보다는 좀 서로 간의 어떤 방역수칙 준수 쪽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5가지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노사 파트너십 구축 영역. 그래서 컨설팅 전과 예상된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 파트너 구축과 임금체계 재편 부분들이 상당히 이번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고, 특히 가장 중요한 점은 노사가 현황에 대해 단계적 대응 및 차층 추진의 단편의 제도가 아닌 노사 공동의 전략을 운영해서 혁신적인 방법을 추진하였고, 노사 공동이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쪽에 어떤 예상 기대 효과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였고, 임금 체제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한 임금 구조에서 임금 관리 효율성 제고가 성과 보상과 연계, 보상 공정화 강화 쪽으로 그 기대 효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설명드릴 것은 이제 컨설팅 추진과 현황 분석, 제도 설계 부분들은 모든 회사가 컨설팅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노동조합과 회사가
그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 서로 동의 또는 합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숙제로 남아 있고 저희도 이 부분을 조금 더 회사와 노동조합이 좀 더 심도 있게 같이 인덱스하게 저희가 이 부분들을 같이 그 좀 워크숍을 통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고 현재도 올해 또는 연말 또는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어느 정도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서로 상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제도 개선 부분들, 우리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특히 컨설턴트 분이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조합의 어떤 설득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고 곧 좋은 결과로 저희가 다시 이 컨설팅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